이제 드디어 AI로 이미지를 직접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 여정의 시작인 대표 이미지를 만드는 법을 배워볼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제품인지 잘 보이시나요? 지금 강의를 시청하시는 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는 썸네일의 크기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일명 썸네일 이미지로 말 그대로 엄지손톱만큼 작게 보이는 이미지죠. 보통 이제 클릭을 유도하는 게 핵심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작게 보이다 보니 복잡한 이미지보다는 제품을 깔끔하게 연출하고 배경이나 요소를 넣어도 제품의 가장 큰 장점 딱 하나 정도만 어필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에 맞게 깔끔한 화이트 배경의 전문가급 스튜디오 샷부터 가벼운 연출이 들어간 이미지까지 생성하는 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일단 프리픽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에 프라이싱을 누르면 요금제를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월결제, 연결제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건데 같은 요금제도 연결제로 하면 조금 할인을 해줍니다. 일단 저희는 월결제로 시작할 거니까 월로 한번 볼게요. 보면 제일 싼 요금제가 월 8.5달러, 그러니까 한 1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죠. 일단 이거로 한번 써보시고 부족하실 때 더 상위 요금제로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쓰시다가 이거 생각보다 돈값을 하네 라고 느끼시면 저는 이 요금제를 추천드려요. 제가 프리픽에서 돈 받고 홍보하는 것도 아닌데 왜 추천을 드리냐면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요금제를 쓰면 이미지 생성은 모델 상관없이 무제한이고 크레딧은 영상을 만들 때나 업스케일 할 때만 쓰면 돼서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월 5만원이 부담스러우시면 연결제로 하면 그래도 37% 정도 할인을 해주니까 나중에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이미지 무제한 생성이 상상 이상으로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이제 다시 홈으로 와서 여기를 누르고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오죠. 간단하게 UI를 설명드리면 여기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곳, 그리고 여기가 AI 모델을 고르는 곳입니다. 한번 눌러보면 정말 미드저니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이미지 생성 모델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른 모델도 크레딧이 남으시면 한 번씩 써보셔도 좋고 저희는 구글의 구글 나노 바나나와 시드림에서 시드림4와 시드림4 4K만 사용할게요. 그 다음 여기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는 곳이고 이 가운데 부분은 건들 게 없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가 한 번 생성으로 몇 장을 생성할 건지 고르는 곳입니다. 이미지 무제한이 효율이 미쳤다는 게 이거를 4장씩 생성으로 놓고 마음껏 쓸 수가 있거든요.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롬프트를 제대로 써도 결과물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프롬프트를 잘못 쓴 건지 아니면 얘가 이번에만 잘못 나온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4장씩 생성을 하면 그 중에 한 장이라도 잘 나왔다? 그러면 프롬프트를 잘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속도를 위해서 4장을 놓고 생성을 할 건데 여러분은 일단 크레딧이 부족하니까 한 장이나 2장으로 놓고 생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생성 버튼입니다. 그냥 엔터를 눌러도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으로 사용할 제품 이미지를 AI로 만들 거예요. 제품 이미지를 AI로 어떻게 만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넣고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이 인풋 제품 이미지의 퀄리티가 결과물 퀄리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품 이미지가 화질이 낮거나 일그러져 있으면 결과물도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고화질에 라벨도 명확하게 나온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보여드릴 AI로 라벨을 수정하는 법에서 이 원본 이미지에 이미 라벨이 선명하게 나온 이미지가 필요하죠. 근데 집에서 핸드폰으로 아무리 잘 찍어도 이 정도잖아요. 배경도 당연히 스튜디오처럼 나올 수 없고 각도도 정확하게 찍을 순 없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깔끔한 배경에 라벨이 잘 보이게끔만 찍어주시고 이 폰으로 찍은 이미지를 AI로 고퀄리티 제품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인풋 이미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 해주고 프롬프트는 무조건 영어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게 번역을 시킬 거예요. 여기를 누르면 이제 GPT-5부터는 모델은 통합이 됐는데 이 모드가 생겼어요. 인스턴트는 매우 빠른 답변을 주는 대신 추론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띵킹은 속도가 느린 대신 자체적으로 추론을 해서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하죠.
오토는 GPT가 알아서 질문 난이도에 따라서 두 모드 중에 선택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번역같이 추론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은 인스턴트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번역하라고 하고 이렇게 원하는 내용을 한글로 적어주면 잘 번역을 해줬죠. 복사를 해서 프리픽으로 와서 붙여넣고 모델에서 시드림에서 시드림 4, 4K를 선택해주세요. 이 모델은 말 그대로 4K 화질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모델입니다. 성능이 아주 미쳤죠. 그 다음 장수는 알아서 크레딧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 대표 이미지니까 비율은 1대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폰으로 찍은 사진이 고퀄리티 스튜디오 샷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 4096에 4096 픽셀입니다.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라벨도 원본 제품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각도가 위에서 본 각도라서 이 이미지를 최종 제품 이미지로 정했습니다. 각도가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번역할 때 정면 뷰라고 추가를 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프롬프트 창에 프론트 뷰라고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로 드래그 앤 드랍해도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기존 이미지는 지워주고 이제 이 제품 이미지를 인풋 이미지로 사용해서 다양한 대표 이미지들을 뽑아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까 생성 프롬프트와 편집 프롬프트를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생성 프롬프트는 이미지 대부분을 새로 생성하는 거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수록 고퀄리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커스텀 GPT로 생성 프롬프트를 뽑아낼 거예요. 반면 편집 프롬프트는 이미 대부분의 요소가 존재하는 이미지에서 일부만 편집하는 거라서 이미지 퀄리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어 한두 문장으로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자연어로요. 그래서 편집 프롬프트는 그냥 챗 GPT 일반 대화에서 영어 번역을 시켜서 뽑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모델별로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현재 가장 성능이 좋은 이미지 생성 모델은 나노바나나와 시드림입니다. 그중 시드림은 실사 이미지 생성 퀄리티가 미드저니보다도 좋습니다. 심지어 4K 모델도 별도로 있어서 해상도도 장난이 아니고 실사 디테일도 정말 미쳤죠. 그 대신 편집 프롬프트 이해도 면에서 나노바나나보다는 살짝 떨어집니다. 나노바나나는 프롬프트 이해도가 조금 좋은 대신 실사 이미지 생성 퀄리티가 너무 구려요. 아무리 생성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써도 인풋 이미지에 없던 실사 요소를 만드는 퀄리티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최종 해상도도 1024 픽셀로 시드림4의 절반이고 시드림 4K의 4분의 1이죠. 그래서 어차피 최종 이미지로 쓰기 위해선 업스케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이 변형될 확률이 높고 다시 또 수정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시드림은 편집 프롬프트 이해도가 조금 낮은 대신 이미지 퀄리티와 해상도로 압도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롬프트 종류별로 사용할 모델을 정리를 해드리면 생성이든 편집이든 상관없이 일단 시드림을 1순위 모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드림으로 안 되는 부분은 나노바나나로 대체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적인 스튜디오 샷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각도부터 무드까지 싹 다 새로 생성을 할 거니까 생성 프롬프트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커스텀 GPT로 프롬프트를 뽑아주겠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커스텀 GPT 링크로 들어와서 여기 제가 권장 모드를 띵킹으로 해놨습니다. 커스텀 GPT도 여기를 눌러서 모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띵킹 모드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랑 프롬프트가 너무 다르게 나온다, 뭐 약간 이상한 양식으로 나온다 하시면 여기서 개인 맞춤 설정을 눌러서 이걸 끄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간혹 개인 설정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스튜디오 샷을 뽑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샷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의 그라데이션 배경과 은은하게 바닥에 비치는 제품 등으로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제 커스텀 GPT에 드래그해서 넣어주고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엔터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좀 기다리면 얘가 이렇게 메인 서브젝트, 그러니까 메인 피사체가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우리는 이 병을 메인 피사체로 한 프롬프트를 뽑고 싶은 거니까 화장품 병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냥 뭐 화장품 아니면 병, 용기 등으로 말하셔도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영어와 한글로 아주 상세한 생성 프롬프트를 작성해 줍니다.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AI로 이미지를 뽑으면서 얻은 노하우를 거의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정말 사람이 쓰려면 엄두가 안 나는 디테일한 설명까지 아주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메인 피사체가 더 프로덕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메인 피사체가 제품이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야 어떤 인풋 이미지에도 변형 없이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복사해서 프롬프트 창에 붙여놓고 이 더 프로덕트라고 생성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AI가 인풋 이미지를 참고하는 방식을 보면 이 프롬프트에 있는 단어들 중 인풋 이미지에서 매칭되는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면 그 단어는 그 인풋 이미지의 요소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더 프로덕트라는 단어는 인풋 이미지에서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으로 생성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뭐 화장품 병이나 펌프 용기 같이 너무 상세하면 간혹 인풋 이미지에서 그에 해당하는 요소를 찾지 못하고 전혀 다른 제품을 생성해 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프로덕트라고 하면 거의 모든 제품 컷을 만들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델은 시드림4로 바꿔주고 사실 시드림 4K로 하는 게 더 좋지만 크레딧을 아끼는 차원에서 4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4로 하나 4K로 하나 라벨을 수정해줘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크레딧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비율을 확인하고 생성을 하면 이렇게 전혀 생뚱맞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이렇게 뭐 화이트 튜브와 캡에 관한 설명이 있네요. 이게 레퍼런스 이미지에 있는 제품 설명이 섞인 경우입니다. 제가 레퍼런스의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도록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이렇게 간혹 섞이는 경우가 있어서 꼭 검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뒷부분이 잘못된 설명이니까 프리픽으로 넘어와서 그 부분만 지워주고 다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나왔죠. 확대를 해보면 라벨 텍스트는 당연히 깨지긴 했지만 이건 나중에 수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커스텀 GPT로 넘어와서 여기를 눌러서 새 대화를 눌러줍니다. 레퍼런스 이미지가 바뀔 때마다 새 대화에서 해주셔야 더 정확한 프롬프트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살짝 기울어진 대표 이미지를 뽑아볼게요. 똑같이 이미지를 넣어주고 메인 피사체를 화장품 병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뒷부분에 이 레퍼런스 이미지에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전까지만 선택해서 복사를 하고 붙여넣고 생성을 하면 이렇게 또 원래 제품에는 없는 투명 캡이 생긴 걸 보니까 제가 뭔가 빼먹었네요. 프롬프트에서 지우는 걸. 그래서 GPT로 다시 와서 프롬프트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레퍼런스 이미지의 제품에 관한 설명이 조금 섞여 있네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레퍼런스를 다시 보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바닥면이 살짝 보이잖아요. 이렇게 기울게 수정하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또 잘 수정을 해주죠. 복붙 하고 생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하면 여기에 실린더 모양이라고 또 설명이 섞여 있네요. 요거를 프롬프트에서 찾아서 지워주고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제품이 너무 작고 바닥에 뭔가 이렇게 받침대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정은 이제 편집 프롬프트로 해주면 됩니다.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인풋으로 넣어주고 편집 프롬프트를 쓸 거니까 커스텀 GPT가 아닌 일반 GPT 대화창을 열어주세요. 여기에 번역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제품 쪽으로 살짝 클로즈업하고 흰색 스튜디오 배경으로 바꿔.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넣고
생성을 하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있는 제품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 넣고 병이라고 말해주고 프롬프트를 보면 GPT가 이렇게 너무 심플한 이미지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도 제품이 세워있는 아이레벨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제품이 바닥에 누워있고 탑뷰에서 본 모습이라고 수정하라고 해줍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려고 하는데 아까 인풋 이미지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품 이미지로 생성했던 작업을 찾아서 여기 프롬프트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여기 리유즈 프롬프트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프롬프트랑 이때 사용됐던 모델 그리고 인풋 이미지까지 모두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붙여넣고 생성을 하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깔끔한 스튜디오 샷들은 이런 식으로 뽑으시면 되고 이제 조금씩 요소가 들어간 대표 이미지들을 뽑아 보겠습니다.